아이고. 야, 정훈이 요즘 런닝이 많이 늘었다. 아니, 매일 달리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달리시나 봐요. 제가 나올 때마다 보이시길래. 예, 뭐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뛰면 안 될까요? 아유, 혼자 뛰려니까 영 심심하기도 하고 말동무다 생각하면서 같이 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시죠? 뭐 지금 이 근처신가 봐요. 아, 예, 저는 저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들, 그 혹시 주식 투자해 볼 생각 없어요? 내가 조만간에 상장할 회사를 하나 알고 있거든. 어떤 회사인데? 괜찮으면 노후 자금 좀 미리 한번 불려보고. 요즘에 기후위기라고 난리잖아. 그 해상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날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1년 뒤에 상장한다고 지금 아는 사람들한테만 조용히 주식을 판다더라고. 한 주당 얼마인데? 한 주에 1,000원씩. 곧 로이엇이랑 600억짜리 투자 협약도 체결한다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해 준다더라고. 조건은 좋은데? 미정이 니는 어찌 알았노? 아,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있다. 나도 한 5천 정도 투자했는데 조만간에 2억 정도 더 넣으려고. 이야, 투자금이 꽤 크네. 원금도 전액 상환해 주는데 이럴 때 팍팍 넣어야지. 곧 산자부랑 계약도 체결하고 은행 대출 승인도 났다 하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 오빠들도 한번 생각 잘 해봐봐요. 그래, 고민 한번 해보자. 600원짜리면 뭐 4개만 어째? 이게 뭐고?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그때 풍력 발전을 한다고 하는 회사에 사장님이 온다고? 정우야, 니도 문자 받았지? 예, 가실 거죠? 그래, 한번 가보자. 일단 원금은 보장된다고 하니까. 예. 지금부터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과 달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 발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기존 풍력 발전은 부피가 커서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부담이 컸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풍력 발전 날개는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아주 좁은 공간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만 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확실히 보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회사 저희 윈더 엠텍을 믿고 투자해 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투자하면 됩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금 저희가 2, 3일 내로 로이어 씨와 투자 계약 체결을 할 거니까 그 전에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설명으로는 확실해 보이는데 저 급하게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시에서 시장님 일정 때문에 투자 계약 체결을 당기자고 하네요. 투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600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50억 대에서 650억 투자한다고 하네요. 오빠들, 내 말 맞지? 이거 확실한 투자처라니까.
비상장 상태일 때 주식을 매수해야 확실한 투자가 되지. 미래균 말이 맞지. 그래, 그럼 나는 일단 5천만 원 투자할게. 오케이. 진호 오빠는 좀 더 생각해볼라고? 나는 당장 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알겠다 그럼. 이제 로이어 씨랑 모든 서류 체결 마무리하고 은행 대출 승인도 다 끝남. 무조건 비상장 주식을 사세요. 무조건 대박입니다. 1년 내에 코스닥 등록합니다. 주식 가치는 상상 초월. 상장을 하긴 할 건가 보네.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되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미령아, 나도 1억 투자할게. 1억? 오빠 진짜 잘 생각했다. 6개월 뒤에 원금이랑 수익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잘 부탁한대. 네. 형님. 왜? 무슨 일인데? 윈드 엠텍 부채가 자금을 초과해서 사실상 폐업한 회사나 마찬가지라는데 들었습니까? 폐업? 아니, 1년 안에 상장한다고 했잖아. 6개월 뒤에 원금을 준다더니 강강무소식이라서 내가 미령이한테 연락을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길래 업계 알아보니까 이미 폐업한 회사나 마찬가지랍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걸로 주식 샀잖아요. 그 주당 50원이랍니다. 전부 다 휴지 조각 된 거지요. 미령이는 뭐라고 하던데? 연락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럼 우리 어찌 되노?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게요. 러닝을 하러 만났으면 러닝만 하시지 왜 주식에 러닝을 하시냐고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투자가 많습니까? 최근 경기가 어렵고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실물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기본소득 갈등 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처럼 전도 유망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 전에 매수해서 상장 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데 항상 큰 투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 리스크를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회사에서 소개하는 청사진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대규모 수주를 받았는지, 거액의 대출 승인이 금융권에서 있었는지, 무엇보다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와 회사의 재무 구조가 기업 공개, 즉 상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지 등을 투자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가지고 투자 전에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주변에도 이게 누가 돈을 좀 벌었다더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실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변 지인이 돈을 쉽게 많이 벌었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경계심을 낮추는 순간 이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지고 그러한 심리를 노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사례에서 한진혁, 김우식, 조미령 씨가 공모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인드엠텍 주식 1주당 50원짜리를 주당 1,000원으로 둔갑시켜 이진호 씨로부터 1억 원, 김정우 씨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망행위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
로이어시에서 650억 원을 투자받았고 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을 대출 승인받아 1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실제 로이어시의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은행에도 문의가 가능한데 대부분 사전 확인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정우, 이진호 씨를 현혹하는데 조미령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조미령 씨의 역할이 주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항상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의 계기가 필요한데요. 이 사례에서의 조미령 씨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다음 자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관심을 갖게 한 뒤 신뢰가 두터워지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네. 다만 실제로 조미령 씨 같은 사람을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한진혁, 김우식 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고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거를 좀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례에서는 한진혁, 김우식 씨가 투자 설명회를 하기 전후에 조미령 씨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투자 완료, 은행 대출 승인 등 허위 사실을 전달하면서 투자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료를 기망행위의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미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작정을 하고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사기죄 말고 혹시 다른 위법 사항은 없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진혁 씨는 비상장 주식을 다량 확보한 후 김우식 씨에게 제공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김우식 씨는 투자를 유인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입고시키며 주식 대금을 받는 역할을, 조미령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를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한진혁, 김우식 씨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짓말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 투자 유치를 하긴 했지만 금융투자업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법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혁 씨 등은 윈드엠텍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진호, 김정우 씨에게 비상장 주식 총 15만 주를 판매하였고 이로써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위법한 사항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네, 먼저 사기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해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 보면 사실 뭐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다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파악해 보니 이미 윈드엠텍의 비상장 주식이 허위 상장 정보를 공시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상태였고요. 이에 따라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전부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해서 승소를 해서 사기죄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사기를 당한 금액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형사 고소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해자들은 범죄를 공모할 때부터 이미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투자 사기를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편취한 뒤 도주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폐할 계획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발생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할 수 있는데요. 형사 고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라도 되면 그 즉시 가해자들 상대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존 조치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게 가압류할 재산이라도 남아 있으면 뭐 좋을 텐데 사실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빼돌리고 손을 써놔서 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범행 초기부터 본인 개인 명의 재산은 전부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해두어서 추후 민사적 청구에 대비해 두는 것이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수법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이 사례에서는 1차 원금 보장 반환 시기가 되자 지불 약정서 등을 작성해주면서 투자금 반환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예. 약정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안심시킨 뒤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단순히 지불 약정서와 같은 서류만 받지 마시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또는 주식처럼 현물 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인식을 할 때는 이미 늦어요. 늦었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건에서 본다면 미리 내가 요거를 사기구나를 알아챌 수 있는 포인트. 이게 클럽에 가입을 안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가 없을까요? 네, 일단 비공식적인 투자 제한, 예를 들어 내부 정보인데 당신한테만 몰래 알려준다. 원금 100% 보장 약정이고 이미 나도 몇억 원을 투자했으니 너도 해봐라는 식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네. 투자의 기본은 본인 스스로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검증 후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내하는 것인데 투자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도 소개한 사람에게 추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순간 이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오래 갈 수 있으니 투자는 사람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도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좋은 기회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라는 보통 그런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다 있습니다. 알고 있다. 비밀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진호, 김정호 씨 믿었던 조미령 씨의 말에 속아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투자 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늦게 할수록 금전적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알고 있는 주소지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적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존 조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물적 담보 제공 없는 확약서나 지불 약정서만 받고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